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CPU가 요새 좀 서서히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서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가지고 전달하는 일종의 어떤 장치인데요. 이게 도입되면 많은 부분 효율이 개선된다 이래가지고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에서 CPU가 핵심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막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점에서 이게 CPU가 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CPU 시대가 금방 오는지 아시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2, 3년 정도 있어야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도입이 지연된 이유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NV링크를 주종으로 삼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차세대 전송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격 도입은 2, 3년 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하냐면 이 스위치 에이직이라고 있습니다. 신호를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신호를 밖으로 연결할 때 이걸 어디로 갖다 줘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데요. 이 설계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잘 하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반도체 칩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요게 이제 이때까지는 전기 신호를 밖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전기를 밖으로 길게 빼다 보니까 열이 너무 발생하고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신호로 전달하자. 이게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CPU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요 밖에 강소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에이직에서 강소자까지 구리로 연결을 한 다음에 요 강소자에서 이거를 광신호로 변환해서 연결했는데 요 연결할 때까지도 길다 이겁니다. 이것도 기니까 줄이라 이거죠. 어떻게 줄이냐? 이 강소자 중에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만 갖다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이 신호가 짧아지니까 중간에서 날아가는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거죠. 이게 CPU의 개념이고요. 요게 되면은 30에서 40% 정도 전송 에너지 손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셨죠?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강소자인데 광 모듈레이터 하고요. 도파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 모듈레이터는 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꿀 때 지시에 따라서 좀 신호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받아들인 쪽에서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 수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 플러그드 형태, 그러니까 이 CPU가 등장하기 전에 강 모듈은요, 레이저 강원하고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분리가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레이저 강원을 밖으로 뺀 이유는 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게 예전에 붙어 있었을 때는 이 전체가 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레이저 강원만 밖으로 빼서 여기 레이저를 공급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는 거를 여기 안에 있는 강 모듈레이터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도물. 그 다음에 요게 전달되는 게 이제 수도관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밸브라고 할 수 있죠.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물에 어떤 신호 특성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시한다고요? 요게 지시한다고요. 스위치 에이직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요거와 요걸 다 바로 붙인 게 아니고요. 인터포저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바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코어스에서 배웠던 것처럼 밑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연결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 걸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이크로 범프고 이것도 마이크로 범프니까 본딩을 합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시장 형성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TC 본드는 HBM에 쓰이는데 HBM은 다층인 반면에 이건 단층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언급할 거는 스위치 에이직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붙일 때는 TC 본드 또는 플립칩 본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 이 강 모듈레이터는요 되게 예민한 부품입니다. 열이 가해지면 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TC나 플립칩으로 붙이는데 여기 뭐 가장자리라든가 어떤 특정한 부위에 열이 예민한 부분은 레이저로 지집니다. 레이저 어시스트 본딩 이래가지고 레이저를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TC 본드하고 레이저 본드하고 섞어서 본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도입되냐? 이거는 스케일 아웃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CPU가 이 데이터 센터 렉 안에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렉의 내용물을 충실하게 하는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스케일 아웃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렉과 렉을 연결을 해서 그걸 한 몸뚱어리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다른 강전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CPU가 아니고요. 그건 코헤런트가 잘하죠. 장거리 강전송. 예, 그거는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본격 도입이 아직 안 됐는데 NV링크에 집중하느라 요건 어디까지나 차세대로 놔둬서 그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을 대면 코헤런트나 루멘텀 같은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게 뻔합니다. 루멘텀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주가가 10배 올랐죠. 시총이 40조 정도 되는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 안에 있는 강 모듈레이터도 잘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이 강원을 잘 만듭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뭐 강 스위치 소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전 세계 독점이거든요. 그거 다음 시간에 회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도입되면요. 냉각 효율 면에서 좀 진위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서 아마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가장 큰 건데 100만 GPU급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젠슨 양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의 GPU를 박은 만큼 렉을 많이 구성을 해도 렉과 렉 사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 자체는 굉장히 작은 소자인데 단순히 이 소자 도입해서 이거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오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0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느덧 뭐 1기가와트, 뭐 3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속속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CPU 도입 때문에 이 렉과 렉 사이가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 센터가 한 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원 시스템, 전력 시스템, 전력회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도입이 되거든요. 모든 게 바뀝니다.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창대해진 셈이죠. 오늘 제가 어려운 걸 설명을 했는데 부디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